하이루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도 5월 더 프리미엄 대성 모의고사 22번 한번 다시 강의 올리려고 하는데 지난 강의에서 좀 22번 위주로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제 22번을 하려는데 좀 바뀌었죠. 지난 강의처럼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좀 힘들고 그다음에 작업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태블릿하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 이렇게 웹캠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조금씩 이제 강의 형태 뭐 올리는 영상의 형태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악필이기도 한데 그림도 잘 못 그리고 그래서 뭐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근데 이 태블릿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해보는데 이게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그림이나 아니면은 글씨가 좀 악필이더라도 이해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우리 채널 이름이 HMLS인 이유는 요렇게 HLMS 대문자로는 이렇게 되겠죠. HLMS인 이유는 이게 하이매스 라이트 솔루션이라고 좀 무거운 수학을 좀 가볍게 풀어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극상이나 아니면 최상위권 아이들한테는 이 강의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등급 이하인 친구들 보통 우리가 22번 어떻게 합니까? 다 스킵하죠. 3등급 이하 친구들. 물론 이제 최상위권 아이들도 이 문제 뭐 미적이 됐던 기하가 됐던 확통이 됐던 22번이나 30번 이런 것들은 보통 30분 잡아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15분씩 해서 30분 잡아놓고 문제 푸는데 그 친구들은 사실 15분 안에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단히 많은 노력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공부의 시간들을 들였기 때문에 일단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3등급 이하의 우리 친구들하고는. 그런데 왜 이걸 강의를 하냐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겁먹지 말고 22번에 대한 용기를 얻는다면은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의도를 잡고 컨셉을 잡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22번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강의 잘하시는 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고퀄의 어떤 유튜브 강의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악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수학은 수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수에 대한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보통 최상위권 아이들은 문제에 나오는 이 수들을 잘 봅니다. 그게 스킬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가리키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수에 대한 의미들을 이런 기하학적 혹은 그래프적 의미들을 좀 잘 이해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일단 F3은 0. 조건 잘 봐야죠. 단순히 3일 때 함수값이 0이란 얘기가 아니라 X축이 잡혔다라는 얘기죠. 즉 X절편이란 얘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증가란 얘기고 3차 함수. 자, 그러면 3차 함수는 이 3차 함수가 있는데 얘 일단 X축과 만난 점이 3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나 알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gx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네요. 마이너스 6하고 3에서 만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조건 하나 나왔네요. 얘도 3에서 잡히네요. 다시 말해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x절편 3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3차 함수도 2차 함수도 x는 3에서 즉 x절편 3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x는 3에서 같이 만나고 있다는 얘기죠. 교점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자, 이 단어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연속. 왜냐면은 지금 이 문제의 전체의 흐름을 알려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인 연속인 함수. 다시 말해 이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함수.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hx에 대한 전체 구도와 문제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이런 단어들 자꾸 붙들고 가야 돼요. 요것만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최상위권 아이들도 이 단어 계속 붙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의 동그라미, 이거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이렇게 2번 치는 거. 색깔 꼭 안 넣어도 되니까.
되죠? 그렇게 해서 hx 함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hx 함수는 또 어떻게 그려지냐 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네요. 그때 이제 여기 볼까요? 요게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보통은 x 값이 누구보다 작고 x 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즉 정역을 던져주는데 이렇게 함수로 던져줘요. 함수의 부등식으로. 함수의 부등식 관계로. 자, 그럼 여기서 부등식 한 번만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 부등식은 사실 방정식 부등식이라고 단원이 묶이잖아요. 방부라고. 이거는 위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위치 관계로. 아시겠죠? 위치 관계로 보는 거. 즉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로 보는 거죠. 간단히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얘를 그려라.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애는 얘를 그려라. 이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가령 중학교 우리가 2학년 때 이러한 2차 함수를 1차 부등식을 배웠다고 칩시다. 1차 부등식을. 자,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은 사실 y는 x-1이라는 직선, 즉 1차 함수와 y는 이퀄 5라는 상수 함수의 위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즉, 자, x는 마이너스 2는 절편이 2짜리 이렇게 가고 5짜리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1차 함수가 상수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애. 자,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죠. 여기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 부분이 나오게 하는 x 값들은 누구냐? 바로 얘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바로 아래에 있더라. 그 밑에 있는 애는 뭐 양변에 2를 더하든 뭐 마이너스 1을 이항하든 7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해가 누구냐면은 이걸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하잖아요. x가 7보다 작다를. 이 의미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하려면은 7보다 작은 실수들일 때 이 1차 함수가 y는 5라는 상수함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간단한 개념 같지만 결국은 이게 미적분 혹은 수투가 됐던 모든 과목을 아우르는, 관통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법입니다.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결국 위치관계, 두 함수의 또는 두 그래프의 또는 함수와 도형의 위치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부등식의 영역이란 단원이 있었는데 1학년 과정에 근데 이제 그게 다 이런 위치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그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hx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은 무슨 의미냐? 3차 함수가 2차 함수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fx를 그리는데 무슨 fx? 절대값 fx를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애를 대칭시켜서 위로 올리라는 얘기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절대값 fx라든지 y는 그다음에 y는 f 절대값 x 또는 절대값 y는 fx 그다음에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강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될 때 할게요. 지울게. 이거 편한 줄 알았더니 이것도 또 어렵네요. 자, 그래서 위치관계로 이해를 하셔라. 자, 그러면 여기는 3차가 위에 있을 때는 2차를 그려라. 자, 그러면은 아직 밑으로 조건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볼게요. 자, 3차가 있을 거예요. 가령 얘가 x축과 만난 점이 하나인 실근이 하나짜리 방정식 한번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가 잡혔죠. x절편이라고 잡혔으니까 3이라고 잡혀. 됐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위로 볼록인데 3에서 잡혀서 교점 가야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는 안 그려질 거라는 거지. 왜? 다른 한 점이 x절편이 마이너스 6이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2차 함수를 이렇게 녹색으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어떻게 그린다고요? hx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이 hx입니다. hx 그리면은 3차가 2차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아무리 가도 얘가 밑에서 진행합니다. 3차가. 그러면 여기는 실수. 3 밑으로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3까지 밑으로 다 3차가 밑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3차가 밑에 있을 때는 얘를 절대값에서 올려라 그랬어요. 요거 좀 내릴게요.
올려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올려줘요? 자, 얘를 그대로 올려서 그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얘가 바로 hx입니다. 빨간색이. 됐죠? 다시 한번 3차가 2차 아래에 있을 때는 그 3차 함수를 x축에 대칭해서 들어 올려라. 그 다음 3차가 2차보다 위에 있을 때, 자, 여기가 2차고 여기가 3차니까 3차가 2차보다 위에 있죠. 위치관계로 봐요. 위치관계로 위에 있을 때는 2차를 그대로 그려라 하면은 2차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그려져서 이렇게 간다 이거죠. 됐죠? 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hx 그리는 거 쌤이 계속 부등식은 위치관계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hx 이런 식으로 그려가야 되겠구나. 다시 말해 3차와 2차의 교점의 컨디션 상태를 보면서 그리면 되겠구나.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보시면서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한번 볼게요. 조건에 보면 hx 이제 그려라 그러는데 hx에 대한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 일단 알파에서 극대가 2개다. 이런 얘기. 모든 실수에 대해서 2개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극대가.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극대 설명할게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극대다라고 한다면은 뭐 상위권 애들이야 뭐 잘 이해하고 있긴 하겠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혹시 미적분을 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보통 극대점 찾을 때는 f'x는 0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함수의 근 알파를 찾은 다음에 좌우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들의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이 극대라는 개념은 사실 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이해다 거기에 꽂히면 안 돼요. 자, 이 플러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사실 우리가 이 fx의 개형을 이해할 때 얘가 증가냐 감소냐 그런 말 들어봤죠. 증가일 때는 f'x의 부호가 0보다 크다. 또는 뭐 같을 수도 있죠. 증가 구간에 있는 애에 하면 f'x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얘는 감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 문제 뭐 센수학 같은 거 뭐 앞에 처음 유형 나올 때 많이 풀었잖아요. 이 플러스는 증가란 의미예요. 증가. 함수 fx가 이제 증가에 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라는 거는 함수 fx가 감소의 모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형 자체가. 자, 그렇다면은 증가의 모양은 위로 볼록의 증가도 있지만 아래로 볼록의 증가도 있습니다. 감소라는 거는 위로 볼록의 감소도 있지만 아래로 볼록의 감소도 있어요. 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플러스라는 의미는 증가라는 표현을 조금 편의상 쉽게 보려고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쉽게 보려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떤 쉽게 보면은 이미지화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의미는 증가라는 의미예요. 즉 함수가 증가의 개형을 가져가다가 감소의 개형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극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림도 똑같은 의미로 본다면 즉 증가 감소로 본다면 증가로 가다가 감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극대가 되는 겁니다. 두 점 다 극대예요. 두 점 다 극대. 다만 얘는 매끄러운 상태에서의 극대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극대점.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0으로 치고 오잖아요. 0으로 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라는 게 어떤 의미를 통해서 해요? 극한이라는 개념으로 정의가 되잖아요.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게 바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 다시 말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을 뿐이지 극점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특이점 또는 뭐 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첨점. 자, 이게 첨자가 뾰족할 첨자예요. 이제 뾰족한 점. 보통 우리가 첨단과학 할 때 뾰족함의 끝이다. 이 단자가 큰 끝단자거든. 끝단. 이 수학은 이게 용어를 좀 잘 정의하면 되는데 제가 좀 용어를 정의할게요. 이게 끝단자거든요. 그래서 뾰족한 거의 끝이다. 바늘 끝이다. 거기를 달리는 과학이다. 그래서 맨 끝, 최첨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첨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즉 미분 불능점이지만
극대점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져가면은 어때요? 위로 볼록의 증가와 아래로 볼록의 감소가 가도 얘도 뭐가 돼요? 극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래로 볼록의 증가와 위로 볼록의 감소를 가져와도 극점이 돼요. 얘네들 다 극점 포인트들이에요. 극점 포인트들. 얘네들 다 극점 포인트. 다만 이 세 개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미분불능일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에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뭐냐면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극대라는 의미 또는 극소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로컬 범위 안에서 아주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 전체 x가 아닙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값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실수의 함수값들보다 제일 크거나 같은 애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어떤 로컬 범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컬 맥시멈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제한적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한 함수값들 중에서 최대값, 맥시멈, 최대값. 그 최대값이 바로 뭐가 되냐? 극대가 되는 겁니다.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그림의 형태도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A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는다면은 요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애들 중에서 얘가 이렇게 찍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여기도 실수값이 있죠. 모든 실수에 대해 함수값이 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제일 큰데요, 선생님. 그러면 얘도 극대가 되는 겁니까? 됩니다. 아시겠죠? 즉 불연속인 점에서도 극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거는 이제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요거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진입 판정에서 기니디 문제 있죠? 참고진 문제에서 요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울게요.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를 조금 돌려서 하시는데 나중에 조금 좀 더 익숙해지고 조금 제가 잘하게 되면은 요 강의들 파일을 그대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일단은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요렇게 되는 극대가 두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나 조건은 함수 hx가 베타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실수가 또 역시 두 개나 있다. 그런 베타 값이. 됐죠? 두 개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hx는 3차가 2차보다 밑에 있을 때는 절대값에서 들어올려요. 3차를. 근데 3차가 2차보다 위에 있을 때는 gx, 즉 2차를 그대로 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차가 그려지는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없겠죠. 그죠? 결국은 2차와 3차가 만나는 점에서 어떤 요런 느낌의 즉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차 함수는 일단 실근은 하나인 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보통 3차 함수 그리면은 이 정도는 이제 많이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뭐가 돼요? 절대값 했을 때 뭐가 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된다는 거는 요 정도는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도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기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팍 찍히잖아요. 그랬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미분 불능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축과 만난 점일 때 무조건 그러냐? 그렇지는 않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접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꺾어가지고 올리면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때 여기는 미분 가능하니까. 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0으로 같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죠? 이해됐나? 그런데 그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가 두 개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나. 자, 그러면은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 포인트를 제한 나머지 하나에서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사실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떻게 보면 이 말에서 벌써 얘는 극대극소를 다 갖는 3차 계형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되죠?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해요. 뭐 여기 0이 있든 0이 없든 미분계수가 0이. 자, x축가 잡힌다 그랬어요. 무조건. 얼마에서? 3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이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x절편이 3이다라고 만약에 잡혔다. 3차 함수가 2개형이다 하면은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 3에서 교점을 같이 갖고 가야 돼. 그럼 선생님 이렇게는 못 그려지면 안 되잖아요. 왜?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자, 이때 얘는 실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요 위치 관계를 가져가겠죠. 왜? 얘는 2차고 얘는 3차니까. 절대 2차가 3차를 뚫고 못 내려가요.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hx를 한번 그려볼까요? 저 빨간색이 hx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어때요, 여기? 밑에 있죠? 2차 함수. 밑에 있으면 누구? 얘 절대값에서 들어 올려라. 얘 좀 밑으로 내립시다. 들어 올리라 그랬으니까, 그대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 올리면 모양이 이렇게 푹 찍히겠죠. 됐죠? 그 다음, 어떻게 그린다? 이번에는 3차가 2차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누구? 2차 그대로 그리라고 했으니까 2차 그대로 이렇게 쓱 그려줍니다. 어때요? 이거 아까도 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어때요? 이러면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실수가 두 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개형이든 간에 즉 다시 말해서 3이 어디 x축의 위치가 어디가 잡히든 간에 항상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됐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는 극대극소가 무조건 만들어지는 3차 개형일 때 만족하는 컨디션이구나. 지금 이 문제의 컨디션은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다 그려지는 애야 되겠구나라는 게 정의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압축됐잖아. 조금 더 압축됐단 말이야. 그럼 얘가 돼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자명하게 읽어냈다라는 거죠.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x축의 위치에 따라서 한번 가보자는 얘기예요. 자, x축의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3차인데 이렇게 그려졌다. x축의 위치가 여기였다.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라는 거는 문제의 컨디션에 잡혀 있잖아요. 무조건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건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2차를 그리면은, 자, 어떻게 그려질까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3차와 2차가 만나는 점은 3개, 2개, 1개 다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1개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hx는 그냥 그대로 그려서 퍽, 그 다음에 퍽. 안 된다. 바로 나오죠. 왜? 극대 하나에다가 미분 불능점 하나. 이제는 좀 빨라질 거예요. 이해했으면. 됐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2개일 수도 있어. 무슨 소리 어떻게 2개입니까? 2개일 때는 그냥 무조건 뭐예요? 이렇게 접해서 내려갈 때죠. 됐죠? 2개일 때는. 자, 3차와 2차의 교점이 2개일 때는 그냥 접점입니다. 아시겠죠? 3차와 1차의 교점이 하나일 때도 역시 접점. 됐죠? 하나일 때는 그냥 쑥 관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2개일 때도 접점. 됐죠? 말이 조금 꼬였는데 미안합니다.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모양은 똑같이 그려진다는 얘기죠. 왜? 접하더라도 밑에 있거든. 왜? 크거나 같다 이랬으니까. 됐습니까? 이해됐나? 크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선생님 요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럴 때는 그냥 gx 그려라 했으니까 뭐 여기 딱 그리겠죠. 좀 한번 좀 연습 확실하게 해봅시다. 같을 때는 gx 그려야 했으니까 여기 그리면 딱 되고 점이 되겠고 나머지는 작잖아요. 나머지는 작으니까 어떻게 그려? 어디 있어요? 빨간색. 나머지는 어떻게 돼? 절대값에서 올려라. 누구를? 3차를. 그러면 요 포인트에서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서 퍽 찍힐 거예요. 자, 어때요? 말이 안 되죠. 왜 안 돼? 일단 요 조건에도 안 맞고 미분불능점이 여기에 하나. 무슨 점? 연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속이. 이해됐죠? 연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극점이 2개다라는 거에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에 다 걸려버린다는 얘기지. 됐죠? 그렇다면은 얘는 이런 상황, 3차 함수의 이런 컨디션에서는 어떤 상황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항이면 3개짜리도 한번 해봅시다. 미세하겠다. 됐네. 자, 3개짜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3개짜리 이렇게 그릴게요. 선생님 3개짜리 아닌데요? 2개인데요? 자, 이제 여기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겁니다.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게 우리가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조금 공부를 좀 부족한 친구들 노력은 하지만 이런 데서 틀려요. 이런 데서 아마 이거 경험들 하실 겁니다. 이런 데서 틀려. 왜? 2개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내 기억에
아주 순진한 친구였는데 한 8년 전 선배였나 9년 전 선배였나 모르겠는데 여학생인데 예쁘고 착하고 아주 뭐 예의 바르고 근데 조금 나이브해요 아이가. 선생님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로 하는데 절대 부등식 배울 때 선생님 2차인데요 왜 이런 경우야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됐어요? 즉 다시 말해서 크거나 같을 때 절대 부등식에서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얘라니 그러니까. 아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면 x축 위에 있어가지고 위치 관계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아 진짜요. 진짜 이거 싫어해요. 아마 지금 그 친구 결혼을 해서 아마 남편한테 아주 사랑받을 거예요. 늘 즐겁게 해준다고. 알겠죠? 이거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지금 실수 전체에 대해서의 함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범위가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범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실수 전체에서 영원히 마이너스 인피니트에서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계속 인피니트까지 날아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면은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두 개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얘는 3차고 얘는 2차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3차 한번 보세요. x 세제곱이야. 얘는 마이너스 x 제곱이야. x가 마이너스 10일 때 얘는 마이너스 얼마가요? 100가에 있어요. 여기 찍혀 있다는 얘기지. 이때 3차는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000 찍혀 있어요. 즉 10배나 더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가 이렇게 갈 때 3차는 이렇게 항상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 3차가 2차를 뚫고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가 이렇게 가다 보면 3차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뚫고 내려가서 3개의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요거 잠깐만 내가 아까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얘 그릴 필요도 없지만 얘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차가 위에 있죠. 2차. 그죠? 그러면 누구다? 여기는 요 구간 보세요. 요 구간. 3차가 2차 위에 있죠. 여기 2차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2차 그대로 그려라. 원래 이제 요런 개형 아닌데 이거 맞춰서 그려드려요. 그 다음 여기는 3차가 2차 아래에 있죠. 그럼 어떻게 돼? 3차를 꺾어서 그려라. 그랬으니까 꺾어서 그려라. 어때요? 불연속도입니다. 됐죠? 그러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밑에 이제 또 다른 개형들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만나는 세 점일 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나는 세 점일 때는. 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가 2차 함수가 뚫고 내려가서 3차 함수가 2차 함수를 두 번 만나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유형들을 분석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 한 얘 그림이 너무 못 그려가지고 내가 좀 미안한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이제 3차 개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이 이제 잡히는 경우는 이렇게 잡혀야 된다. 아, 요거 안 했군요. 요것도 한번 이해 드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안 되긴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차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뻗어갈 거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뚫고 내려가면 안 돼요. 내려가고 3차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기 때문에 3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울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뭐 접하거나 아니면 안 만나게 간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를 보죠. hx는 밑에 있는 애 들어 올려서 3참수 들어 올려서 그려라 올라가라 극대 하나밖에 없다 안 된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확실해졌네요. 뭐다? 3차를 지나는 x축의 위치는 어디 써야 된다? 바로 이런 식으로 세 점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외 경우들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그 외 경우들은 그려보시면 나옵니다. 여기가 x축의 위치다. 자, 그러면 이제 3의 위치를 잡아야 돼요. 3의 위치를. 자, 그러면 3이 여기 있다. 그럼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제 그리는 거 연습됐으니까 한번 빨리 그려봅시다. 이렇게 간다. 그럼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hx 어떻게 해라? 꺾어라. 위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려라. 안 되죠? 탈락. 이제 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3은 여기 쓸 수 없다. 그러면 3이 여기 쓸 수도 있다. 됐죠? 3이 여기 쓸 수도 있다. 그러면 2차 그려라. 여기 지나서 그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2차 밑에 있는 애는 그려라. 2차 밑에 있는 애는 여기네, 여기.
는 절대값에서 그려라. 2차 그려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절대값에서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올려라. 됐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아, 이거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 있으니까 가라. 말도 안 된다. 왜? 불연속점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 이 그림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몇 개 이제 그려보니 연습해 보니까. 됐죠? 오케이. 이게 뭐 나만 여러분들 알죠 하고 우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2차 함수의 형태가 여기도 안 되고 어디가 돼야 된다? 여기다. 여기면서 3의 위치가 여기가 돼야 된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됐죠? 3의 위치가 여기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어떻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안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가거나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물론 말이에요. 요거부터 판단해 봅시다. 선생님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접해서 내려가는 경우는 안 됩니까? 내려가도 된다. 됐죠? 근데 봐요. 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 개일 수도 있다. 근데 요 상태에서 한번 그림 봅시다. 만약 이렇게 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을 찍어주고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은 절대값에서 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됐나요? 그 다음에 절대값은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어차피 양수 부분이니까 절대값 해봤자 그대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들어 올려져서 이렇게 그려져서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선생님 gx가 접해서 내려갈 때는 아까 불연속 된다고 했잖아. 그래 불연속 됐죠. 근데 위에서 만나서 접힐 때는 어떻게 돼요? 연속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의 컨디션 다 만족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접할 때도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접할 때도 된다는 걸. 어때 이해됐습니까? 접할 때도 된다는 거를. 됐나요? 양의 부분에서 접해가지고 내려갈 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이 밑에서 접해서 내려오는 상황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밑에서 이렇게. 아유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 3인데 자, 밑에서 선생님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접하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가는 경우는 안 됩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도. 됐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선생님 이 경우는 아까처럼 불연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이에요. 이렇게 계속 엄밀하게 따져 들어간다면은 여러분들이 놓칩니다. 어찌됐든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한다 했으니 우리가 이 3차 개형밖에 안 된다는 걸 자명하게 읽었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명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된다라는 경우를 그냥 갖고 가시는 거야. 이런 경우까지 고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상위권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알겠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보다 더 엄밀하게 강의 잘하시는 쌤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처럼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이 야 대충 어느 정도는 눈치밥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걸 좀 키우자는 거. 왜냐? 상위권 애들도 절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 22번 풀이나 30번 풀이 뭐 미적이 됐던 확정이 됐던 기회가 됐던 그 풀이대로 해서 그 문제 15분 안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됐죠? 어느 정도의 눈치밥으로 아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얘가. 양인 부분을 그냥 편하게 그리고 양에서 될 거야 하고 편하게 그리고 아,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만 지금처럼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만날 때는 2차 함수 개형으로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인데 만나지 않고 밑에 있을 때는 3차 함수를 들어 올리라고 할 때 이 3차 함수가 어차피 이 점에서 2차 함수가 만나고 있고 양의 부분은 그대로 놔두잖아요. 절대값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어디에 연속인 포인트 안에 연속인 구간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점이 몇 개? 이거 지울게요. 자, 이 극점 한번 볼게요. 이제 조금 컨디션대로 극대가 되는 애 하나, 둘 되겠죠.
물론 꼭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극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가 하나. 얘는 죽었다 깨내도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그 다음 얘도 죽었다 깨내도 미분 가능하지 않겠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되면 3개잖아요. 그럼 문제의 조건에 맞는 애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문제의 조건에 맞는 애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봤던,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위해서 증명해 봤던 그림들은 절대로 이 조건 컨디션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연속이 되라 했으니 자, 이제 눈치로 갑니다. 여기가 선생님 잘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봐. 직선과 직선도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으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우리가 3차 함수 그렸을 때 여기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대로 갖고 가면은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쑥 가면은 이 점 어때요? 우리가 미분 가능이죠. 다시 말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일치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한 점이 되니 3차 함수의 좌미분계수와 2차 함수의 좌미분계수가 같다라고 만약에 된다면은 여기는 미분불능점이 안 되고 결국 미분불능점 2개의 극대극소라는 극대 2개라는 이 컨디션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되죠? 됐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든 혹은 접하든 여기만 잘 이해하면 된다. 여기만 잘 극복하면은 문제의 컨디션에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보통 F4는 얼마냐 했으면은 이 문제의 조건 컨디션에 맞는 fx는 하나로 딱 확정 지어지겠죠.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fx는이 아니라 fx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다는 얘기는 fx가 여러 컨디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해서 쓸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단 누구다? 바로 F'3의 미분계수와 됐죠? 누구? G'3의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자, 우린 요거 어떻게 돼요? 요 빨간색이잖아요. 요 빨간색은 절대값에서 들어 올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fx라는 얘기니 마이너스 F'3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마이너스. 어때? 읽었습니까? 됐죠? 좀 지저분한 거 지울게요.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함수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접하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접하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갑니다. 잘 보세요. 결국 3차 함수 fx와 3차 함수 fx와 그 다음에 요 2차 함수 gx의 교점은 어떻게 된다? 2개거나 아니면은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개거나 하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점이. 자, 그렇다면은 자, 요 fx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3이라는 거 확실해졌으니까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3차 함수는 최고치가 1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x-3, x-알파, x-베타라고 잡아볼게요. 됐죠? 이거는 gx와 즉 마이너스 2, x 플러스 6, x-3이라는 이 참수의 교점이 2개 또는 하나, 2개는 이렇게 접할 때 또는 이렇게 갈 때만 만족한다는 걸 읽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 방정식의 근을 한번 넘어오면 플러스 2x 플러스 6, 뭐 요것만 지우고 할걸. x-3은 이퀄 0이 되니. 됐죠? 이게 내가 미리 이렇게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게 좀, 이 판서가 좀 엉망이네요. 좀 보시는 분들 좀 짜증나고 웃기겠네. 그냥 웃으면서 재밌게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x-3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인수분해 하면은 x의 제곱, 틀리면 안 됐는데, 틀리면 빨리빨리 수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넘어오면 플러스 2, 됐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플러스 10이다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이제 요 그래프 개형은
조금 지울까 어떻게 놔둘까 모르겠네. 이거 이제 이해됐습니까? 너무 지저분한데 좀 지울게요. 아유 정신없어. 됐죠?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돼? 교점이 두 개거나 하나가 된다 그랬으니 일단 교점 하나는 무조건 자명하게 나왔잖아요. 3에서. 그죠?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근이 없던가 혹은 교점이 두 개라 했으니 일단 하나는 무조건 여기서 잡혀 있으니 나머지 하나가 여기서 나오면 되니 여기는 무슨 군? 중군이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어때? 이해됐어요? 따라서 판별식이 됐죠?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아이고 시작. 수업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플러스 12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조건, 이게 너무 중요한 조건 이 두 개. 알겠죠?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이거 풀어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된다. 됐죠? 왜냐? 지금 우리가 F4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지울게요. 자, 만약에 fx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F4는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4 집어넣으면 1이니까 결국은 4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베타예요. 다시 말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관계가 여기 있듯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입어보면 얘는 16 마이너스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란 말이에요. 이거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얘기니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의 최대값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은 지울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고 할까? X라고 잡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X,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Y라고 잡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방법 괜찮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지금 준식은 우리가 16 마이너스 4X 플러스 Y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서 요 판별식은 뭐가 될까요? 하나,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2가 0보다 작거나 같아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진짜 안 쓴 조건이죠. 엄청 중요해요. 얘다, 얘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오냐? 요게 이제 fx입니다. 이거 뭐 미분하면 알죠? 하나 미분 그대로, 하나 미분 그대로, 하나 미분 그대로니 거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인수가 딸려있는 얘 미분할 때는 여기에다 3 집어넣으면 0 되겠고 그 다음 얘 미분했을 때 얘 3 집어넣으면 0 될 테니 얘가 미분되고 얘가 남아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즉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가 바로 얘일 겁니다. 얘일 거예요. 얘. 됐죠? 됐죠?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G'3이라고 했으니 GX 어디 있어요? 요거죠. 요거 미분하면은 하나 미분 그대로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에 미분하게 되면 미분 한번 써보면은 마이너스 2에 얘 미분 얘 미분 그대로니까 2x 플러스 얼마요? 3이 될까요? 됐죠? 얘하고 얘 둘이 더하면 되니까 됐죠? 마이너스 2는 놔두고 됐죠? 거기에 얼마? 3을 집어넣으니까 3이 6 더하기 9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됐죠? 욕한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8. 기분 좋네요. 자, 마이너스 18이 될 텐데, 18이 될 텐데. 자, 근데 요새 우리가 이렇게 치환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여기서도 9 뭐가 나올까? 아유, 너무 지저분한데 이거 지울게요. 이 강의 좀 놓치신 분들은 얘가 뭐 하고 있나 이러겠다. 그러면 9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는 자, 요 앞에 마이너스 지워버렸어요. 18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얘를 xy로 바꾼다 했으니 여기에 집어넣으면은 9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이퀄 18이라고 쓸 수 있겠죠. 고로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x 더하기 9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산수 틀리면 안 되는데 3, 3은 9 마이너스 3 이거 마이너스 지우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F4는 자, 이거 좀 지울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이렇게 내리고 됐죠? 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5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F4의 최대값을 찾을 때 뭐 하면 돼? x의 최대값만 찾으면 돼. 최소값만. 왜요? 아, 최소값입니다. 최대값. 왜냐? 최대가 되려면은 x를 제일 작은 애를 빼야지 최대가 될 테니까. 아, 그럼 우리는 x의 최소값만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 쓰는 게 여기 있네요. 판별식이라는 개념의 위치관계를 읽었으니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y가 누구랬죠? 얘니까 3x 더하기 9 하면은 21인가요? 21이 되고 이거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은 뭐 잘못 쓴 거 있나요? 없죠. 3x 됐고 됐죠. 여기서 부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제 난리 납니다. 이거 난리 나는데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혼자서 한번 풀어볼 때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까 여기서 틀렸나 보다.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3 놓고 넘어오면 플러스 이퀄 0이니까 아, 여기서 틀렸네.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마이너스예요. 요거 마이너스. 아, 요거 틀렸네. 요거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영상 올릴 때는 여기를 좀 편집을 해야 되네, 천상. 그냥 바로 올리려고 그랬더니. 됐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됐죠?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일은 4 84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80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8하고 10 안 되고 4하고 20 4하고 20 풀었는데도 그거 까먹네. 아, 요즘 치매가 왔나?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x 2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최소가 될 때는 제일 큰 애를 넣어야 되니까 아마 5가 될 것이고 최대는 제일 작은 애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얼마가 됩니까? 25 더하기 4 돼서 29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이거 50분이나 찍었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강의 하나를 통해서 이게 지금 22번 문제 하나를 풀었지만 선생님처럼 풀면은 우리 끝났네요. 맞아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강의니까 알겠죠? 쌤처럼 풀라라는 게 아니라 쌤처럼 읽는 훈련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이건 좀 혼자 풀 때는 잘 됐는데 이게 왜 어떻게 강의가 이렇게 길어졌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당장엔 못 풀어도 됩니다. 당장엔 못 풀면 어때요? 근데 저거 별거 없구나. 어느 정도 내가 다 아는 내용을 선생님이 얘기하는구나. 뭐 되게 막 어려운 얘기나 막 엄밀한 거 이런 거 잘 안 따지시는구나. 소위 막 눈치란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 수학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딱 어느 패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 눈치껏 문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눈치들 한번 키워보자는 의미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다음 강의도 한번 요런 비슷한 문제 22번 있으면은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항상 명심하세요. 반복만이 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